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소소공방입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취미생활로 다양한 운동 즐기기 딱 좋은 3월입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 넘어지거나 무리할 경우에는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과하기 쉬운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스포츠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재균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정재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포츠 외상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스포츠를 하다가 네. 뭐 손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스포츠 외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네, 요즘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스포츠 활동들을 이제 즐기시는 편들이긴 하거든요. 날씨가 네, 네. 풀려서. 네. 이제 스포츠 활동이 이제 늘어나는 편이긴 하는데 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하시는 와중에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손목이나 발목 관절 등을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근력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어깨 관절, 고관절, 그리고 허리와 같이 이제 중심 관절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하신 편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이제 명백한 외상뿐만 아니라 평소 이제 가지고 계셨던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테니스 엘보, 어깨 충돌 증후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게 좀 악화가 되면서 병원에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네.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은 이 작은 관절이 다치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큰 관절을 다쳐가지고 네, 맞습니다. 알아 눕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네. 근데 이게 보통 운동하다 보면 좀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 좀 네.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네. 하다가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큰 손상들이야 당연히 병원을 내원을 하시면서 진료를 받는 편이시긴 한데요. 네, 근데 네. 경미한 외상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아이 뭐 괜찮아지겠지 또 내 몸을 믿으시고 또 그냥 좀 지켜보시거나 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치료 등을 하면서 조금 경과를 좀 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럼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 외상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보시는 라켓 운동 같은 경우는 네네. 손목이나 어깨를 쓰면서 이제 상체 관절을 많이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축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달려가거나 저렇게 방향을 갑자기 이제 꺾으면서 무릎과 발목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타시는데요. 이렇게 빨리 가다가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제 손목이나 이제 무릎 같은 경우를 이제 골절을 당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뭐 네. 그 손상 부위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손목부터 네, 네. 발목, 뭐 맞습니다. 무릎, 고관절 그런데 가장 많이 외상이 발생하는 데가 어딘가요? 보통 이제 뭐 어떤 스포츠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젊은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이제 근력이 좋다 보니까 버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넘어지기 전에 먼저 손목이나 발목 등 이제 말단부 관절들을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근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버티시지를 못하고 넘어지면서 이제 어깨나 이제 고관절, 이제 허리 등을 이제 중심 관절을 다쳐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은 부위별로는 편입니다. 그렇고 네. 호소하는 증상별로 본다면 어떤 게 좀 많아요? 보통 이제 다치시게 되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통증이시겠죠. 통증, 예, 네. 부위마다 이제 통증의 정도는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손상 정도와 통증의 정도는 비례를 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손상을 많이 당하게 될 경우에는 뭐 통증도 크다. 그리고 손상이 적을 때는 통증이 적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유추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이제 그러지 않고 손상이 클 경우라도 네. 오히려 증상이 조금 별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간과하지 않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증상들은 이제 통증은 이제 급성기로 나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이제 덜렁거린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흔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불안정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구조물이 이제 어그러졌기 때문에 뭐 균형이 안 맞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상생활 할 때 특정 동작을 할 때 뭐 자꾸 접지른다거나 자꾸 뭐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린다거나 뭐 이런 불안정성 등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손목이나 뭐 발목 같은 데를 뭐 삐끈했다. 네.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것이 이제
집에 있는 약 찾아서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파스도 바르기도 하고 네, 네, 아니면 네. 또 손수인 것 중에 이게 찜질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통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파스 이제 바르는 약이나 파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용을 아플 때 복용을 하는 이제 진통 소염제와 같은 성분을 피부에 직접 도포를 해서 다친 부위에 직접 공급을 하다 보니까 효과는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증상이 빨리빨리 좋아지시는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증상을 가리고 이제 아픔을 조금 잊게 해주는 정도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 이제 병을 키우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파스에 의존하시기보다는 뭐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냉찜질이나 온찜질이나 이제 어떤 걸 어느 시기에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맞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증상이 이제 나타날 때는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상 구조물들이 깨지게 되니까 피도 많이 차게 되고 이제 뭐 주변의 살들도 이제 붓기 시작을 하면서 압력이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부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서 온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급성기 이제 막 다쳤을 때는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이 좋고 어느 정도 부종이 좀 가라앉는 추세가 보였을 때 뭐 다치는 정도나 뭐 부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일주일 안쪽까지는 좀 냉찜질을 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가 증상이 조금 좋아지신다, 조금 이제 부종도 좀 가라앉는 것 같다, 통증도 좀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온찜질로 넘어가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듣기로는 뭐 24시간 안에는 냉찜질, 그다음에 온찜질. 근데 그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고 부종이 생기지 않고 좀 맞습니다. 괜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뒀다가 온찜질 넘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또 삐는 데가 발목이에요. 네. 그 제가 그 해부학 배울 때도 보면은 안쪽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고 바깥쪽은 세 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바깥쪽을 잘 삔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처를?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발목을 다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뭐 옛날에 발목을 자주 다치긴 했었지만 안쪽으로 접지르는 것보다는 바깥쪽을 자주 접지르는 것 같다. 또 어떨 때 정상 생활할 때 너무 괜찮은데 특정 어떤 동작이나 운동을 할 때만 발목을 접지르는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좀 이제 덜컹거리는 불안 정도 좀 있지만 아픔도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긴 하는데요. 보통 발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인대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조금 더 적고 얇기도 얇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초기에는 보통 이렇게 큰 손상은 아니고 경미한 손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자가로 경과 관찰하시다가 증상이 누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고 나중에 부분 파열이나 파열까지 가게 되면서 병을 좀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또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배드민턴 같은 거 이게 딱 멋있게 하지만 착지할 때 무릎 관절 같은데 굉장히 큰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무릎 관절은 이제 우리 몸의 관절 중에 가장 단단한 관절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위에 허벅지뼈랑 이렇게 정강이뼈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인대 중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내측 측부인대나 외측 측부인대,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위에 아래 뼈를 이렇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인대인데요. MRI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횡 비어 있거나 저걸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개의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없는 저런 걸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고 보통 하게 됩니다. 무릎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프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축구, 농구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네, 맞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스키, 혹은 이제 테니스 같은 라켓 운동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다 보니까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거나 무릎이 꺾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부분 파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치료를 하거나 뭐 보조기를 차시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정상과 비슷한 정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반면에 혹시 이제 전파열로 인해서 불안정성까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보조기 치료나 이런 건 오히려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지켜보시기보다는 진료를 받으시다가 전파열이 의심된다거나 아니면 부분 파열이 전파열로 진행이 됐다고 하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제법 전문적으로 혹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십자인대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파열이라고 하나 보죠. 완전히 맞습니다. 파열됐다고? 그러면 완전히 새처럼 거꾸로 무릎이 막 가잖아요.
네, 뭐 그런 엄청 큰 손상도 있지만요. 네. 전방 십자 인대만 단독으로 손상이 됐을 때는 그렇게 막 꺾이거나 이렇게 큰 변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가 십자 인대가 다쳤나 이런 거를 이럴 정도로 모를 수도 약간 미약할 있습니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네, 와야 돼. 그렇게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네. 우리가 그 치료 방법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네. 병원 가면 잘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부위나 손상, 그 어떤 스포츠를 할 때 다친 인대가 뭐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양하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손상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인대 손상이나 힘줄 손상이 좀 의심이 될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네. 손상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손상 부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1차 치료는 고정이죠. 이제 보통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깁스 고정이라고 해서 다친 관절을 먼저 고정을 해서 회복 시간을 충분히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조금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조금씩 보조기를 차면서 근력 운동이나 뭐 이제 관절 스트레칭을 통해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상 기능을 조금 회복하기를 도모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전문의들을 뭐 네. 뵈면은 그래도 이렇게 몇 가지 꺾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도 하면 금방 네. 알아내시긴 하던데 네. 역시나 이제 엑스레이, CT, MRI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 정확한 진단을 좀 하시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 보통은 병원을 가면 다행인데 그냥 네.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서 네. 오래 두면 이게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이제 보통 이런 손상을 가만히 놔두게 될 경우에는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합병증은 이제 만성 통증이랑 불안정성입니다. 이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이게 다쳤을 당시에는 이제 뭐 그 급성 통증이기 때문에 약 먹거나 이렇게 경과 관찰하면서 좀 통증을 좀 다스리긴 하는데 오히려 좀 기본 구조물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관절염과 같은 이제 기본 이제 우리 관절이 이제 변형이 조금 시작이 되게 되죠.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통증은 다 사라지고 구조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네. 닳아진 관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나중에 뭐 조금 이제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나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 30분만 뛰면 무릎이 시려, 뭐 발목이 시큰시큰 거려라고 하면서 만성 통증을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발목 관절을 예를 들자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높은 신발을 신을 때 약간의 경사면 있는 데를 가게 되면은 약간 꺾일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라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도 좀 많이 합병증 나타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손상을 입은 거를 피해서 힘을 네. 전달하고 이런 한 과정에서 네. 이상한 형태로 이제 네. 그 말하자면은 그 보완을 하는 거군요. 몸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이게 또 이제 나중에 통증으로 이어지고 네, 구조물이 이제 또 불안정성. 네. 완전히 바뀌고 이게 네. 안 좋군요. 그래서 제때 병원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운동 못하면 또 네. 입안에 가시가 덧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것이 가장 큰 관심 사항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보존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보존기가. 네, 다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관절마다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히 이제 지키시면 좋긴 한데 보존 시간을 짧게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합병증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절한 보존 시간, 지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보행 정도를 했을 때 내가 불편감을 못 느낄 정도가 됐을 때가 가장 이제 적절한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의 이제 복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력을 예로 들자면 운동을 할 때 내가 이제 괜찮은 쪽보다는 한 70%, 80% 정도의 이제 하중을 뒀을 때도 내가 불편함을 잘 모를 때는 이제 충분히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걷는 운동은 30분 정도 특별히 무리가 없이 뭐 걸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이 빨리 네. 하고 싶어서 저도 네. 스포츠 손상을 몇 번 당해봤습니다만 네.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네. 낫기 전에 가가지고 라켓 흔들고 맞습니다. 다시 네. 또 엘보도 또 도지고 해서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존 기간 충분히 가져가지고 그리고 네. 또 그 주변에 있는 근육도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좀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운동 중에 이게 충분하게 이제 스트레칭 하는 네.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상 방지를 위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 근육, 유연성을 증대시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쪽 팔을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반대쪽 손으로 손을 잡고 아래로 향하게 당겨줍니다. 10초 10회 반복합니다. 무릎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쪽 발목을 잡아줍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고 무릎이 넘어 뒤로 가지 않게 쭉 뒤로 당겨줍니다. 10초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도 도움이 되지만 고관절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발목과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쪽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뒤에 있는 종아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뒤꿈치를 땅에 붙여줍니다. 10초 10회 반복합니다. 네. 야, 이게 사실 맨날 우리 하는 얘기가 미리 스트레칭 많이 하고 네. 끝난 다음에 또 스트레칭 많이 해줘야지 젖산 분비도 안 돼가지고 좀 덜 아파 그러는데 끝나면 또 집에 가기 하고 그래서 잘 안 하고요. 잘 안 하게 되죠. 네. 네. 운동도 지금 상대방이 막 기다리고 있으면 대충 하고 그냥 하니까 네. 그런 때는 항상 또 인절이가 또 네. 동반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이제 응급 상황이 돼서 그래서 네. 간단하게라도 좀 조처를 해놓으면 더 네.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스포츠 손상이 있을 때 응급 네.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목 고정입니다. 이제 다치게 될 아, 경우에는 네, 네. 이제 다친 부위를 그대로 냅두기보다는 그 주변에 이제 단단한 물체를 이제 통해서 고정을 하게 돼서 더 큰 손상을 좀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골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 골편들이 혹시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근육들을 찌르게 돼서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고정하는 것이 이제 더 큰 이제 합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혹시 이제 외상이 너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피부 바깥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이고, 네. 뭐 생각보다 어그러진 게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보통 그러기보다는 그냥 지금 보여진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고정하시는 것이 이제 혹시 이제 마치는 과정에서 다른 손상을 더 그렇죠, 유발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고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목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냥 둬라. 네 맞습니다. 차라리 119 해가지고 네, 빨리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혹시라도 그 상황이 안 되면 부목을 네. 잘 돼가지고 네. 잘 보존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뭐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네. 분도 있어요. 이 관절이 도가니가 안 좋아. 네. 그래서 네. 운동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기피하는 거야 좋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시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놓고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놔야지 혹여나 이제 뭐 일상생활 중에서나 아니면 뭐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네. 다치게 될 경우에 그래도 내 근력이나 내 지구력 유지가 되게 될 경우에는 네. 큰 손상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근력을 어느 정도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면은 뭐 다른 그 2차적인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봄 맞이해서요.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들 많이 시작하실 텐데요. 하기 전에 열심히 스트레칭 운동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서도 또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상 안 당하도록 조심하시기도 하고요. 당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목이나 응급차를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소공방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했는데